50여 년 만에 한국에서 도착한 선물, 그 감동적인 스토리의 후속 이야기가 또다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말 많은 미국인들을 감동시켰던 50여 년 만에 한국에서 도착한 선물 스토리,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혹시 스토리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본문 내용을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 굳이 찾아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스토리를 뉴욕타임즈의 기고에서 많은 미국인들을 감동시켰던 샌디 네이슨 여사가 최근에 또다시 감동적이기 우문을 미국 언론에 올렸습니다. 미국 타임즈 유니온지에 게재된 기고문의 내용과 기고문 안에 함께 들어있는 미국인들의 반응을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평화를 위해 샌디 네이슨의 게스트 포스트. 1966년 저는 대한민국에서 봉사활동을 했던 최초의 평화봉사단이었습니다. 어렸지만 세상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싶었던 우리는 주로 공립중고등학교의 학생에게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1953년에 한국전쟁이 휴전되고 13년밖에 지나지 않았던 한국은 매우 가난한 나라였지만 그 잔인했던 전쟁으로부터 모든 면에서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특이한 생활 환경, 식생활, 문화에 도전적으로 적응해서 친구를 사귀고 열심히 일하며 한국어를 말하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등 다양한 능력을 배웠죠. 2년 후인 1968년, 우리는 우리가 베푼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받은 느낌으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52년이라는 시간이 쏜살같이 흘렀고 저는 은퇴를 하고 남편과 함께 뉴욕 북부에 살고 있었습니다. 평화봉사단의 경험이 제 삶을 영원히 긍정적으로 변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저는 한국이나 한국이 선진국으로 발전했다는 것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2020년 8월 말 한국은 전염병 대처의 모범국이 되었고 한국 정부는 한국에서 활동했던 전직 평화봉사단원들에게 마스크와 기타 구호품을 보내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동의는 했지만 그 제안이 단지 한국을 위한 홍보에 불과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냉소적이었죠. 어쨌든 나는 한국에서 가장 큰 상자가 도착했던 2020년 11월 7일까지 그 제안에 대해 잊고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기도 전에 냉소는 바로 사라졌고 어려운 시기에 나를 돕고 싶어하는 한국 사람들의 너그럽고 자상한 배려심이 느껴졌습니다. 사실 그 상자가 마법처럼 1968년으로부터 나를 향해 날아온 것 같은 묘한 기분이었어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던 날 50여 년 전에 우리가 도우려고 했던 사람들로부터 예전의 자원봉사자들이 도움을 받는다는 우연의 일치가 일어났습니다. 상자에 붙어있는 전염병 생존 상자라는 라벨과 그 안의 내용물은 50여 년의 세월과 수천 마일이라는 거리를 뛰어넘어 한국인과 우리 사이의 끈끈한 인연, 그리고 우리에 대한 그들의 관심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었죠. 저는 너무 감동받아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뒤 뉴욕타임즈에서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한국의 문 대통령과 면담 일정을 잡는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그 기사 속에는 한국이 전염병 대유행에 얼마나 잘 대처하고 있는지가 담겨 있었죠. 뉴욕타임즈가 전직 평화봉사 단원들에 대한 한국의 관대함에 대한 기사를 쓰는데 관심이 있을까 하는 의문 속에 온라인으로 기사의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제 이름까지 기사에 등장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만 2020년 11월 20일에 그녀는 어려운 시기에 한국을 도왔고 팬데믹 상황 속에서 보답을 받았다 라는 제목의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 현명한 뉴욕타임즈 독자들의 댓글이 전 세계에서 달렸어요. 비록 제 이야기가 주제였지만 독자들은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고 선을 행하기 위해 전 세계로 나아갔던 배려하고 관대하며 민주주의 원칙과 인권으로 존경받았던 그들이 기억하는 예전의 미국에 대해 확실하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현명한 많은 미국인들이 진정으로 원하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의 인수위원회에 전달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다른 독자들과 함께 평화를 이루는 데 동참하기를 바라며 그 댓글 중 일부를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미국적 가치와 존엄성, 품위, 인류애의 상실을 애도하고 전 세계의 사람들과 연계하기를 바라는 마음. 이 기사는 나를 울게 만들었어요. 우리 미국에서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선의. 그것은 미국인으로서 제 정체성의 일부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볼 수 없다는 것이 저를 매우 슬프게 합니다. 언제 복구될지 모르겠네요. 이 기사는 미국이 관대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졌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시대가 어떻게 변한 건지. 우리는 얼마나 심하게 망가진 걸까요? 이 이야기는 내가 미국인으로서 바랬던 것, 나는 여전히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기를 바란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가슴 따뜻한 이야기는 미국이 역사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에도 불구하고 자비롭고 관대했으며 선의적이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렇게 국가 분열과 이기주의가 팽배한 시기인 요즘엔 이런 일을 생각하기 어렵겠지. 이것이 바로 미국이 다른 나라를 돕고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그들로부터 배워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건 아니라는 희망을 주네요. 세상은 좋은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6,000마일 떨어진 곳에 누군가에게 친절하게 대해줄 수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친절하게 대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한국이 우리를 걱정하는 것처럼 우리 정부도 자국민을 걱정했으면 좋겠어. 평화에 대한 미국의 투자 수익은 갈등과 전쟁에 대한 투자 수익을 능가한다. 친절함과 관대함은 총이나 음모론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시리아 사람들이 50년 후에 우리 쪽으로 감사상자를 보낼까요? 사랑과 관심의 선물, 보답. 이것이 바로 사회적 자산입니다. 때때로 군사력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힘은 매우 위험합니다. 좋지 않은 부작용과 부수적인 피해와 함께 말이죠. 반면 사랑과 존경의 부작용은 언제나 좋습니다. 아시아 사람들 사이에서 선의의 저장고를 지켜온 것은 이상주의자 미국인들의 선행입니다. 사람들은 멍청하지 않아요. 그들은 미국이 언제 그들을 돕고 언제 그들을 해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억하죠. 어디를 가든 발자국은 남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주는 만큼 받는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반가운 소식이네요. 카르마는 존재합니다. 우리가 남에게 하는 행동 그대로 결국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한국이 이룬 것들이 자랑스럽네요. 우리는 이제 그들에게서 교훈을 배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 사람들에게 관심을 집중시키고 싶습니다. 그들의 관대함과 인류애는 미국인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충분히 증명됩니다. 저는 전직 평화봉사단 봉사자들 외에도 나바오 국민들과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다른 참전용사들에게도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마스크가 보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독자들은 또한 그들이 느낀 한국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남겼습니다. 1965년에서 66년 주한미 육군에서 군의관으로 복무했었습니다. 한국인에 대해 인상 깊었던 기억은 그들의 기계와 결단력, 커다란 고난도 불평 없이 받아들이는 능력, 그리고 가족에 대한 진정한 헌신이었습니다. 훌륭한 사람들이 훌륭한 나라를 만들어냈네요. 같은 시기인 1968년에 군대에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좋은 사람들인지에 감명받았습니다. 그들의 업적은 정말 인상적이고 마땅히 받을 만합니다. 수년 전 육군에서 복무 중일 때 한국에서 1년 동안 3번의 여행을 했습니다. 그들만큼 똑똑하고 자상한 사람들은 찾기 어려울 겁니다. 1968년 푸에블로우와 승무원이 납포된 직후 DMZ에 있는 2D 정보사단에 있었습니다. 한국 국민은 가난했지만 자부심이 있었고 내가 본 사람들 중에서 가장 성실했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우호적이었고 미국의 지원을 고마워했었어요. 그들의 친절과 겸손, 직업윤리, 유머, 그리고 삶에 대한 사랑에 감명받았어요. 지난 1월 이후 마스크 착용에 동참하는 집단주의적 사회적 지성과 비이념적 사고를 좋아합니다. 한국인들은 교육에 투자하고 교사들을 존중하며 교육받은 전문가들의 조언을 따릅니다. 그에 비해 전염병 대유행, 총기 숭배, 음모론, 인종차별, 뒤틀린 정치 이데올로기와 완전한 정치적 교착 상태 등 여러 면을 되돌아봤을 때 미국은 깜짝 놀랄 만큼이나 어리석어 보입니다. 전쟁 후에 한국이 그런 역경을 이겨내고 이뤄낸 것은 전염병 대유행에 대한 한국의 대응만큼이나 존경스럽습니다. 우리는 그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친구 중 하나입니다. 한국 국민들이 평화롭기를. 앞서 언급했듯이 뉴욕타임즈 독자들의 댓글 의견을 여러분 그리고 인수위원회와 공유하고자 하는 이유는 평화를 위해서입니다. 특히 새로 들어서는 정부에게 한국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요청이 있습니다. 그 요청은 한국전쟁을 종식시키는 공식적인 평화협정에 들어가라는 것인데 한국전쟁은 1953년 휴전협정만이 맺어져 적대 행위를 멈추게 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70년 된 이 전쟁을 종식시키는 공식적인 평화협정은 이미 오래전에 맺어졌어야 합니다. 재래식 전투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보험이라는 것 외에도 평화협정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며 미국에 대한 중대한 위협과 한국 국민과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28,000명 이상의 미군에 대한 위해의 가능성을 감소시킬 것입니다. 또 평화협정은 미군 유해의 송환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인해 분열된 한국계 미국인 가족의 통일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전쟁 종식을 위한 지지는 의회, 미국 참전용사들, 그리고 남북한 모두에게 존재합니다. 로칸나 의원은 제116차 하원총회에서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식을 요구하는 HRES 152 결의안을 소개했고 톤코 의원을 포함한 51명의 의원이 공동 후원했습니다. 저는 이 결의안이 이번 의회에서도 재도입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HRES 152 결의안은 2019년 7월에 통과되었습니다.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전을 추구하자는 결의가 미 연방의회에서 통과된 것은 이 결의안이 최초입니다. 결의안의 발의자인 칸나 의원은
종전을 한다고 해서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하거나 북한을 합법적인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한국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공식적인 평화협정을 체결해달라고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요청하는 것에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새 정부의 모토는 더 나은 재건입니다. 한국의 평화를 가져옴으로써 우리 미국과 세계를 더 낮게 재건하기 시작합시다. 샌디 네이슨 여사의 기고문은 이렇게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해 미국인들이 행동하자는 말로 마무리가 됩니다. 수십 년 전 인류애의 실천을 위해 미지의 가난한 아시아 나라로 향했던 젊은 미국 봉사자들의 선의. 수십 년이 지났지만 고마움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정성으로 보답하고자 했던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의 선의. 그리고 다시 그 선의에 감동받아 한반도의 평화의 보탬이 되고자 하는 미국 국민들의 선의. 수십 년의 시간과 수천 킬로미터의 거리를 뛰어넘어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지는 선의는 과연 또 어떤 선의로 이어지게 될까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